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LG엔솔에 이어서 두 번째 대형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공부를 해보니 현대엔지니어링은 보는 관점에 따라 회사의 밸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는 건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앞으로는 에너지 회사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건설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저는 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회사는 느낌이 다르죠. 미래를 위한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 현대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볼까요?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엔지니어링은 설계에 특화된 건설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도 직원의 30%가 설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설계와 시공에 특화된 건설회사입니다. 주로 화학 공장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플랜트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사업도 활발히 하는데요. 아파트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힐스테이트가 현대건설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에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현대차 그룹의 건설회사이므로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또 생기더군요. 같은 현대차 그룹 안에 건설사가 두 개 있는 것인데요. 저는 처음에 현대건설은 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토목과 플랜트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사업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그룹사 안에서 사업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배경은 현대차 지배구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엠코라는 조그마한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비상장 회사였는데요. 이 현대엠코의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375억 원으로 지분 25%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현대엠코에게 그룹의 역량을 몰아주는데요. 그 결과로 현대엠코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으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한 것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플랜트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주택 사업을 하던 현대엠코를 흡수하면서 지금처럼 플랜트도 건설하면서 아파트도 짓는, 즉 모회사 현대건설과는 사업 영역이 애매하게 구분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 회장님도 자연스럽게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현재 주식 평가액은 현대엠코에 투자했을 때보다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스토리와 흡사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이러한 일들로 재판을 받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아무 이야기도 나오질 않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합병시킨 회사가 상장사였냐 비상장사였냐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현대차 그룹 쪽이 삼성그룹보다 더욱더 치밀하게 승계 구조를 설계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현대엔지니어링을 왜 상장시키는지는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차 그룹의 총수이지만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면서 기존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지주회사의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 이번에 상장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무려 구주 매출이 75%나 됩니다. 이 부분이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지는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구주 매출 75%는 너무나 많은 비중이니까요.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사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소개드린 플랜트 인프라에서 전체 매출의 약 42% 나오고 있고요. 건축 주택 사업에서도 45%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현대차 그룹의 건물 등 자산 관리를 통해서 약 10%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현대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요.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랜트 점유율은 8.4%로 국내 4등이고요. 건축시장 점유율은 2.7%로 국내 7위였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인 것은 맞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탑티어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이 약 6조 원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 종목 중 시가총액 대장주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현대엔지니어링보다 높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보다 왜 이 회사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을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HDC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HDC 그룹 정몽규 회장님의 조카뻘인 셈이죠. 정주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구분을 해두셨는데요. HDC 그룹 쪽은 슬픈 과거사입니다. 그런데 사촌인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왔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2차례나 붕괴가 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크게 하락 중인데요. 문제는 현대산업개발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종 전체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가 앞으로 모든 건설 현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공기가 늘어지고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건설업종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주택 공급 등의 정책으로 주가가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의 악재들만 차곡차곡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청약을 앞둔 현대엔지니어링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건설회사 관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관점을 에너지 회사로 보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증권신고서를 읽어보면 회사도 건설업을 강조해서는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ESG에 부합되는 회사로 변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회사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되는 자금과 회사의 여유 자금을 합쳐서 향후 신사업에 약 6,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크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수소로 변화시키는 공장을 짓는데 2,500억 원을 사용하고요.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회사, 그리고 초소형 원자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약 4천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블루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신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수소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으므로 수소를 만드는데 또다시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블루수소는 최대한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또 기존 오염물질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친환경 수소를 의미하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계획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는데요. 세 가지 중장기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수소 엔진으로 여러 가지 모빌리티와 발전 시설을 구축해서 수소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생각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 수소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관련된 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을 더욱 키워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 상장 이후에도 회장님의 지분은 남아있고 회사를 더 크게 키워야 지분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기존 원자력 발전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형 원자로 사업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보다 안전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기 힘든 오지 지역에 설치해서 소규모 발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도 회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엔지니어링의 밸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6조 원이었는데요.
21년 3분기 실적을 연환산해 본 21년 추정 순이익은 3,243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시가총액에 나누어 주면 21년 추정 PER은 18.7이 됩니다. 18.7이라는 PER은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 기업에게는 상당히 저평가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수소로 미래를 준비하는 두산 퓨얼셀의 PER은 200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현재인 건설회사로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인 에너지 회사로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 밸류가 정말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현대엔지니어링을 청약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론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청약 정보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 연휴가 지나면 청약을 시작합니다. 2월 3일 4일이고요. 총 1,6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 매출이 1,200만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 상단 공모가는 75,700원이고요. 상단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시가총액은 약 6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400만 주 배정되었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게도 320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주관사는 화면 보시는 7개의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이 메인 주관사입니다. 이 7개 증권사 중 현대차증권이 가장 청약 계좌 수가 적을 텐데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타 계좌 개설 20일 제한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청약을 준비하실 분들은 현대차증권 계좌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두 번째 대형 종목이자 2월의 가장 큰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에 따라 밸류가 크게 차이 나므로 과연 수요 예측 결과는 어떨지 저는 매우 궁금한데요. 금요일에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2월에 청약하는 종목들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